안녕하세요. 2021 수능 개념 전지적 출제자 시점 수학 1이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저를 어떤 강의에서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봤으면 거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수생이나 N수생은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이제 갓 고3이 된 친구들, 이제 수험생이 된 친구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난 친구들, 그리고 또다시 만난 친구들, 아쉽지만 또다시 만나서 또 반가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앞으로 지내게 될 텐데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간파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앞으로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 가장 첫 단계가 개념입니다. 어떤 과목을 얘기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학에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개념서 봤으면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걸 지금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즉 평가원에서 잘 등장하는 개념들 위주로 여러분이 이제 어쩌면 한 번 정도 훑어봤을 개념들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고1, 고2 때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효과적으로 수능에서 어떤 개념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관점에서 교재를 만들었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신이라는 게 학교에서 보면 알겠지만 3학년 친구들의 시험 문제, 내신 문제 역시도 수능형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가지고 내신도 수능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요. 교재도 선생님이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가 거의 근 몇 년간 계속 고등학교 3학년 강의만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3학년 수업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지적으로 수능 출제자 시점에서 또 학교 시험 출제자 시점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필요한 개념들을 이 교재 그리고 이 강의로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학 1은요.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 모두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교재 강의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교육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 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문제 풀기 전이나 개념 공부하기 전에 가끔씩, 물론 심심할 시간은 없겠지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특히나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로 그리고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수열에서는 평가원에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또는 지수로그에서는 평가원에서 이런 개념을 중시 여기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1, 2학년 때 내신에서 또는 학력평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과정 해설서를 봤더니 이런 거는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네? 그런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교육과정 해설서에 입각해서 출제한 평가원 기출문제들, 즉 6월달과 9월달 그리고 수능 문제들이 어떠한 경영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선생님이 표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고요. 자, 몇 문항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만 이 교재를 만들 때가 수능 이전의 교재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020학년도 대수능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거를 표시를 해두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왔구나 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라 라는 것을 알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선생님이 정말 전지적 출제자 시점에서 개념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은요, 교과서랑 정말 다른 모양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정말 평가원
시점에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개념만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수능에서 당연히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왔어요. 웬만하면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다 문제를 모아놨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최근에 평가원 기출문제가 없는 그런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원은 선생님이 학력평가 기출문제까지 싹 다 뒤져서 평가원이 좋아할 만한 문제들만 넣어놨습니다. 또 그냥 여러분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떡하니 풀면 그러면 이미 수능 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별로 단계별로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변형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방금 배운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변형해서 수록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DIY 노트 개념 노트 만들기가 항상 마지막에 들어있는데요. 모든 강의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강의에 개념 노트 만들기가 들어있습니다. 배운 개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정리하세요. 그래야지만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배웠던 개념인데 함께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앞으로 선생님이 워밍업 시간에도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개념들은 문제 밑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뭐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데 잊을만한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기억을 떠올려 봐요라고 해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하는 내내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은요. 선생님이 교재 및 강의 소개라고 해서 앞부분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 뒤에 학습 계획표를 따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수학 1 같은 경우는 워밍업이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강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첫 번째 워밍업 시간에 뭐를 배웠더라? 도형에 대한 걸 배웠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나는 직선의 도형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기억에 남아. 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고요. 나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는 기출문제 공부를 했을 때도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학습 계획표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써놨잖아요. 여기로 가서 다시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학습 날짜 그리고 리뷰 1회,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정도는 개념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장 먼저 학습한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뷰 1회, 리뷰 2회 해서 적어도 3번 정도는 개념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라고 학습계획표 실어놨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반 친구들 또는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 2020 대수능 준비할 때 재수 없어 너네. 재수 못해. 왠지 알아? 교육과정이 바뀌거든. 그러면 너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수능에 안 나오는 내용도 많고 배우지 않았던 내용 중에 수능에 들어간 내용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수능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재수생 그리고 N수생들은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공부를 다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2015 개정이라는 말을 몰라도 좋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2021 대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것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1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1단원이고요. 2단원이 삼각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3단원은 수열이에요. 여러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여러분 재수생이랑 N수생이 공부했던 교육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수학 1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비슷할 거예요. 자, 수학 1에서 첫 번째 단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였어요. 빠졌습니다. 안 나와요. 두 번째 단원은 함수였거든요. 없어요. 빠졌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이 뭐였냐면 수열이었습니다. 수열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열이 그대로 들어있고 네 번째 단원이 지수와 로그였어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수학 2, 수학 1, 여러분이 원래 공부했을 때의 수학 1, 수학 2에서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수학 2가 이름이 수학 1으로 바뀐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교집합은 지수와 로그와 수열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간 건 뭐냐면 지수 로그에서 함수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완전 바뀌었죠.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지수와 로그, 요게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2에 있던 내용이고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요. 원래 여러분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 2에 있던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문과 친구들은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내용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 2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 그냥 정말 떡하니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내용이 원래 미적분 2에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그게 이동해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기출문제가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미적분 2에 없었는데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새롭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력평가 기출문제들 싹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연습하고 올해 이제 2021 학년도 대비하는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수열은요 똑같습니다. 수학 1에서 수학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싹 다 다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게 수학 1이 아니라 수학 2가 되어야 되겠네요. 수학 2에 있던 수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재수생, N수생들 우선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예요. 이 안에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꽤 많아요.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들까지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가야지만 수학 2를 잘 치를 수 있다. 수학 1이죠. 진짜 헷갈린다. 수학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아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할 때 그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교재에다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 대수능 시험 전에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패턴은 매우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턴을 좀 파악하시라고 이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꺼내서 12쪽을 펴니다. 12쪽을 펴면은요. 지수와 로그가 가장 첫 번째 단원이에요. 그중에 소단원도 지수와 로그인데요. 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나형에서 계속 출제되어 왔던 내용이고요. 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골고루 출제되었던 단원이기도 해요. 자, 2점짜리는요. 지금 봐요. 9월 모의평가부터 6월 모의평가. 지금 선생님이 3개년을 정리를 해놨는데 몽땅 다 2점짜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지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수능에서도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나왔고요. 지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패턴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9월 모의평가에 4점짜리가 로그 문제로 나왔잖아요. 대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점짜리가 한 문항 출제되었는데 얘는 지수와 로그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수능에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보면은 보통 두 문항 아니면 한 문항 정도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 요거 다 더하면 몇 문항입니까? 9문항이고요. 하나, 둘, 셋, 넷, 5문항이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고요. 총 2점, 3점, 4점 모두 합해서 17문항이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3년 그리고 6월, 9월 대수능 해서 총 9개의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다는 거죠. 평균 2문항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3점짜리가 4점짜리보다 더 많이 출제되긴 했지만 최근 경향은 보면 4점짜리 문제가 더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와 로그는 기존의 수학 2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수학 2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이름이 수학 1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표 볼게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여러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과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인데 문과 친구들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아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형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쭉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면은 2점짜리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가형에서는. 그래서 3점 아니면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2020 9월 모의평가에서는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지 않은 그런 시험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문항이 다 출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4점짜리 지수함수 문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지수함수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 대수능 시험에서 가형에서 지수함수 문제 한 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자, 3점짜리 문항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또는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몇 문항 나왔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항이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4점짜리 문항은 모두 몇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3문항이 출제되어서 총 9번의 시험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두 문항이 출제될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가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조금 파악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왠지 알아요? 가형 워낙 범위가 넓거든요. 이과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단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단원이 삼각함수거든요. 기출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삼각함수는요. 기출문제가 없이 선생님이 학력평가,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평가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에 대한 것으로 분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예 선생님이 쓰지 않은 이유가요. 나형입니다. 다 나형의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점짜리와 4점짜리 문제만 출제되었었어요. 따라서 수열 부분에서는 2점짜리 문항이 출제된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020 대수능에서는요. 3점짜리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등비 수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말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3점짜리 모두 몇 문항 출제되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항이 출제되었어요. 4점짜리는 몇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두 문항이 출제되어서 총 10문항이 지금까지 출제되었는데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3점짜리 문항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었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출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했고요.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보면은요.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생각보다 꽤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이 유기적으로 함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요. 3점짜리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얘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4점짜리 문항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거, 수열의 합에 대한 것을 시그마, 합의 기호와 함께 물어봤고요. 그 다음 아주 고난도 문항으로 나온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9번 문제 많이 틀렸었거든요. 요거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3점짜리, 2점짜리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3점짜리 문항 다 세보면 총 1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4점짜리 문항도 11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 4점짜리가 골고루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22문항이나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수능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는지, 평가원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만 하면 돼요. 월미문업 시간에서 선생님이 지난 개념들 한 3강 정도 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 단원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워밍업도 나 옛날 거 다 잘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해야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본 단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워밍업 첫 번째 강의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